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드러났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우리 시장, 정부에서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시장에는 딱히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증시가 아무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일본 증시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융위에서 그런 비슷한 정책을 또 내놓고는 있는데요. 해당 정책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부양 효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식에 웹툰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스터블루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조이시티와 또 핑거스토리도 두 자릿수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모쪼록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선은 잘 유지된 모습입니다. 내일장에서는 또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구할 타율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의 전문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입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1, 2주 동안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상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뭔가 이 가운데서도 상승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제 하방으로 밀어붙였던 그 장세가 오후에 조금씩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파는 그런 장세에서도 뭔가 버텨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1,400억 원을 매도해서 0.36%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으로 1,600억 원이나 매도해서 0.46%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 1% 이상의 하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락이지만 그래도 상승의 그런 기운을 만들어 놓고 끝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4천 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5일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은 1,337.00원, 0.22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못 갈까요? 니케이도 그렇게 올랐고, 또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고, 또 이제 중국 그리고 홍콩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증시만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원인을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락은 했죠.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차트를 거꾸로 보면서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앵커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안 보이면 거꾸로 본다 그랬죠. 거꾸로 봤을 때, 네. 거꾸로 보는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후행 스팬이요. 네, 후행 스팬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구름층이라는 거, 이 평평한 자리, 네. 이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죠? 구름층에서 평평한 자리요. 구름을 영어로 했을 때 클라우드 예, 리어.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니어예요. 패턴에서. 주식 패턴 7가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우드 니어 패턴입니다. 구름층 평평한 자리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아주 많은 거예요. 거래가 많이 된 흔적입니다. 저선행 스팬 2 자리는 거래가 많이 된 매물대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에 부딪히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리죠. 주가 지수로 따져봤을 때 저 자리 왔단 말이죠. 딱 왔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저 자리에 오면은 좀 밀리죠. 밀리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장대 음봉이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로 본다 그러면 저기가 저항이었죠.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게 맞는 그런 흐름이죠. 일봉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걸 제가 빼먹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CCI를 보게 되면 CCI가 낮아졌어요. 이 커모디티 채널 인덱스라는 이 CCI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보조 지표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분명히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보조 지표 CCI가 낮아졌단 말이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하락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외 증시를 한번 같이 동반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을 먼저 보도록 했는데요. 자, 나스닥의 흐름은 전고점을 넘어섰죠.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CCI를 보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에 움직이지만 CC는 어떻게 됐습니까? CC는 넘지 못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어서서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CCI도 같이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괜찮은 흐름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조금 꺾이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주가 지수나 주가가 오르더라도 보조 지표가 낮아지면 이것은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스닥을 유념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올랐을 때 우리 증시가 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중화권 증시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중국 증시죠. 중국 상해 종합인데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죠. 분명히 지수는 낮아졌는데 이제 CCI는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주가 지수는 더 낮아졌는데 보조지표 CCI는 좀 올라왔어요. 상승 다이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중화권, 중국이나 항생이나 홍콩의 이 홍콩 증시나 중화권 증시가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중화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중화권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중화권 증시를 쳐다보면서 커플링되는 그런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제2소개책에 바닥을 찍었을 때 3중 바닥을 확인하자라고 했죠. 3중 바닥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또 삼봉의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꺾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공매도는 이제 허용이 안 되고 있죠. 공매도는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외국인이 쓸 수 있는 무기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계속 하방 공격을 했지만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하고 또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현물을 계속 숨어서 매수하는 아주 그런 전략을 펴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가 잘 못 가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조만간 상승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5일선 지지받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왜 우리 증시만 좀 어려울까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중국 증시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커플링돼서 우리 증시도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사무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전문가들의 전문가이신 만큼 정말 시장에 대한 분석 꼼꼼하게 아주 명확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뜨니까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535에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실력을 또 증명해 주실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예, 투자 올림픽 시간에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종목들 상당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메달 수여하는 종목은 GRT라는 종목인데요. 이 GRT가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바닥권에서 매수 공략했고 안내 드렸고 상승을 크게 움직인 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상승. 급눌 패턴입니다. 큰 수익을 냈어요. 48% 수익을 냈는데요. 이런 패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상승의 흐름일 때, 상승일 때 이 상승의 패턴을 잘 보시면 뭔가 하락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주 계속 강하게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알죠. 아, 이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온 거 이것은 3파의 상승 파동일 수 있고 눌림목 이후에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의 패턴이 어떤 쭈글쭈글,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상승을 전망하기 어렵지만 상승의 패턴이 강하게 나오면 눌림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나 거래량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다음에 하락을 할 때는 거래가 이렇게 죽죠. 그러다가 거래가 느는 이런 패턴이죠. 전형적인 급눌 패턴의 모습이에요. 제가 급눌 패턴의 표현을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RT는 급등, 눌림, 그다음에 오르면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48%의 수익을 거뒀지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금메달 수여할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런 이렌텍도 급눌 패턴이거든요. 11.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상승했죠. 그런데 이제 눌림이죠. 자, 눌림 패턴이 나왔을 때 누를 때 거래량이 늘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상식적으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죠. 거래량이 늘고 눌림목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그래야만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렌텍은 전형적인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20 라인을 타면서 그다음에 위에 있는 240 라인까지 이렇게 이평선 기준으로 중장기 이평선 하나씩 저항대 도달하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아리꼬리 달고 올랐죠. 그래서 이렌텍은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은메달을 제가 수여합니다.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최근에 공략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이제 캠시스입니다. 자, 캠시스 카메라 모듈이죠.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자, 상승할 때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님,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부를 때, 이름 부를 때. 클라우드 니어요? 클라우드 니어입니다. 네. 맞죠? 바로바로 나오죠? 앵커님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 앵커님 수준은 하수와 중수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하수는 건너뛰었고 이제 중수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앵커님 수준까지 오면 됩니다. 앵커님이 답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답이 나오면 여러분도 그 수준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기준입니다. 레퍼런스. 기준점 잡고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예요. 저기를 1차 목표로 가는데 아직 안 왔죠. 물론 10.2%니까 낮은 상승률도 아닙니다. 10.2% 상승 보여줬지만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차트의 흐름만 봐도 눈치껏 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캠시스는 저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메달을 수여하면서 저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니어 구름층 상단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캠시스부터 GRT 그리고 이렌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급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패턴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제재수 깊기 스시에 맞는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바로 공략 들어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이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사무에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방송 중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또 종목들, 잘 간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777 전략에 의해서 뽑아내셨던 또 종목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777 전략 안 배워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777 저희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777 전략만 있으면 주식 매매가 좀 수월해집니다.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 그리고 매도하는 기준, 그리고 패턴을 한 번에 통찰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겁니다.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야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777 매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가지 매매 신호가 나오는 것은 바로 회입니다. 회, 스시인데요. 제재수 깊기 스시입니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7가지 신호가 있는 종목들만 사시면 됩니다. 재무가 좋고 재료가 좋고 또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고 기술적 위치, 기술적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성어, 누로 시작되는 사자성어. 앵커님 뭡니까? 누자답벗. 네, 바로 나오잖아요. 네. 1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도 바로 나와야죠. 누자답벗. 누자답벗이 뭐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맞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자답벗 국어 사전 찾아보면 어떤 표현인지 나오거든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야 돼요. 누울 자리도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울 자리가 없으면 거기는 바로 매도 자리예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물렸다는 것은 매도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은 상승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끼부림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상승했던 끼가 있어야 눌림목 공략했을 때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케줄 일정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면 매도해야지. 그 매도의 포인트 그것은 패턴 공부에서 나옵니다. 패턴, 클라우드 니어, 커밴들 이런 패턴을 통해서 매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저항 자리와 지지 자리인데 지지는 저항이 반대니까 저항만 외우셔도 됩니다. 중장기 이편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의 저항 기준, 이 이상의 저항이 없어요. 여기 7가지를 통해서 저항 매도자를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패턴은 7가지입니다. 또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클라우드 니어 주월봉, 그다음에 커밴들, 급룰, 매집, 완전바닥. 술술 나오죠? 이렇게 7가지.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야 돼요. 7가지 매매 전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따라하시면 그냥 입에 붙고 입에 붙어서 주식을 쳐다봐야 이게 어떤 패턴이구나 알고 주식을 공략할지 아니면 이건 매도해야 될지 들어갈지 말지 누자답벗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7가지 패턴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목표를 채웠단 말이에요. 목표를 채웠던 종목들, 왜 목표를 채웠는지, 그리고 계속 추적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왜 편입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1월 17일자에는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안내드렸어요. 목표를 채웠던 것은 하나, 둘, 셋, 넷이었죠. 그다음에 추적하는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돌아와서 보니까 목표를 채웠던 것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4종목이나 늘었네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락장이었죠, 분명히. 하락장이었는데 4종목 이외에 또 일주일 동안에 4종목이 또 목표를 채웠잖아요. 이렇게 이 패턴의 종목들이 굉장히 대단한 종목들입니다. 이 패턴에 딱 걸리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자답벗. 예, 누자답벗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울 자리가 있는 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서 위에 4종목은 지난주에 목표를 채웠고 아래 4종목은 또 이번 주에 목표를 채운 거예요. 자, 어떻게 목표를 채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계속 추적할 종목들 그리고 신규 편입한 종목들까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7가지 패턴을 바로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어떤 패턴인지 바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어떤 패턴이다 라고 답을 주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앵커님 이제 바빠질 만한 시간이 네, 됐습니다. 열심히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 패턴, 이제 다음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로지스가 이런 패턴을 보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했냐고요. 목표에 도달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을 했거든요. 어떤 와. 패턴에 걸린 거예요? 클라우드 니어요. 힌트는 저기서부터 네. 보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삼봉이요. 맞습니다. 삼봉입니다. 네. 삼봉입니다. 삼봉으로 계속해서 선 그어놓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딱 걸렸죠. 이 삼봉 패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거 보로노이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딱 왔어요. 보로노이는 네. 저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눈여겨볼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건데 왔어요. 이건 어떤 패턴이죠? 클라우드 니어 아, 아닌가요? 이 답이 나왔네요. 답을 숨긴다 해놓고 답을 보여줘 버렸네.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안내드렸던 센서뷰 어떻게 됐을까요? 저 자리에 걸렸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딱 걸렸죠. 이건 클라우드 니어예요. 클라우드 니어는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건 아주 강력한 매물대라고 했죠. 센서뷰가 딱 걸리죠. 이런 차트 있잖아요. 진짜 따봉입니다. 이런 차트. 이렇게 구름층이 상당히 평평하게 긴 거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예요. 그것을 선행으로 미리 보내줬기 때문에 어느 가격인지를 미리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걸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이걸 모르면은 저희가 매도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일목균형표 공부 안 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문가님들이 일목균형표 많이 설정하고 체크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다음 전문가님. 엔벤처 투자입니다. 아 이거 답이 나왔네요. 네. 어떡하지? 커브핸들 패턴인데 이제 엔벤처 투자는 계속 커브핸들 패턴만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걸렸죠. 그런데 다음에 또 커브핸들 패턴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걸리지 않았을 때에 또 걸릴 겁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나는 컵핸들이야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컵핸들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걸리지 않았을 때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죠? 딱 걸렸어요. 컵핸들 패턴. 그럼 이건 또 어디서 공략을 할까요? 눌림에서 또 공략하는 거예요. 저 구름층 하단에서. 구름층 하단 공략하면 다음에 생기는 또 클라우드에 또 걸려요. 이 종목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속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 종목 가지고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추적하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코센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코센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계속 또 추적을 했어요. 그 다음 주는 이렇게 3주 전에 그 모습, 2주 전에 이 모습.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이렇게 딱 뭐예요? 무슨 패턴인가요? 삼봉이요. 맞습니다. 이제는 네. 바로 나오죠. 1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대답하셨나요? 대답 안 하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하수예요. 앵커님은 지금 중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앵커님만큼 따라오셔야 되지 않겠나요? 앵커님과 여러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싸움을 붙였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하수를 벗어나야죠. 자, 앵커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답변해야 돼요. 삼봉이 딱 걸렸잖아요. 코센 우리가 몇 주를 추적했나요? 3주 추적했어요. 3주. 3주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코센은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눈여겨보자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 하단에 있을 때 눈여겨보자 했었습니다. 바로 그 종목입니다. 바나듐 관련 종목이에요. 리튬을 대체하는 바나듐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이스택도 계속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제이스택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건 삼봉이 한번 걸렸는데 이 패턴을 보니 한 번 더 갈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봉이죠. 사봉인데 그냥 삼봉의 연장이다. 삼봉의 연장이고 제가 지난주 혹시 방송을 다시금 돌려서 보세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앵커님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봉째는 앵커님 저한테 질문 안 하셨나요? 제이스텍 관련해서? 이런 패턴이면은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돌파한다고 했습니다. 이 삼봉을 확 넘어설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봉은요 넘어서는 패턴이에요. 네 번째 넘어섰다가 걸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방송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이스텍 추적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죠? 네. 가려다가 다시 빠졌어요. 한 번 더 추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와. 재밌지 않습니까? 오죠. 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렸죠. 사봉째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봉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재밌어요. 빠졌던 것이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V자 반등이 확 나오죠. 급눌 패턴이면서 삼봉 패턴으로 이렇게 좋은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채웠다. 그 다음에 이제 DI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니어에 딱 걸렸죠. 계속 우리가 추적했잖아요. 추적했는데 걸렸어요. 또 눌림 이후에 또 간다. 왜 그러냐면 위에 이평선이 있죠. 중장기 이평선이 있어요. 눌림 이후에 그 다음에 중장기 이평선까지 또 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 다음 브리지텍 제가 계속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브리지텍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주봉 월봉은요. 이런 패턴을 그리면 딱 클라우드 니어 이 상단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브리지텍 재택근무 솔루션 바로 그런 점이고 K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봉 저 상단을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채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질문에 다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지텍이 이렇게 딱 채웠죠. 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윗골이 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름층 저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아, 저기서 매도할 걸. 가슴을 치게 돼요. 그런데 저 자리가 매도 자리인 줄 알고 매도를 하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죠. 가슴을 치느냐, 가슴을 쓸어내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도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신규 편입하는 거예요. 코치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신규 편입한 건데, 어떤 패턴이죠, 앵커님? 역시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아닐까요? 클라우드 니어. 계속 추적합시다. 네.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ENF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무슨 패턴? 역시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혹시 먼저 대답하신 분 여러분 이겼어요. 자, 클라우드 니어 월봉입니다. 계속 추적합시다. ENF 테크놀로지 계속 추적합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다음 툴젠 아직 안 왔어요. 월봉에서 똑같은 클라우드 니어. 그다음 박셀바이오 이것은 어떤 패턴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제 손을 보세요. 컵핸들이요. 예, 컵핸들입니다. 컵핸들 패턴.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패턴. 컵핸들 패턴. 박셀바이오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추적합시다.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현대차는 어떤 패턴이라고 했나요? 주봉에서. 주봉에서 예, 클라우드 니어요. 클라우드 니어 하단이니까 네. 바닥이죠. 완전 바닥. 주봉에서의 클라우드 니어 하단은 완전 바닥. 완전 그래서 현대차를 공략하자고 했죠. 저 자리에서.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현대차 계속 추적합니다. 그다음 시큐리티는 어떤 패턴이라고 그랬냐면 어떤 패턴이라고 그랬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제가 힌트 드릴게요. 매집이요. 그렇죠. 네.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아시죠? 그렇죠? 매집이죠. 시큐리티는 벌써 한 달 동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집 패턴 이후에 어떻게 나오나요? 저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죠. 매집 패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코치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 SP 시스템즈 신규 편입했던 거죠. 지난주에 어떤 패턴이라고 썼나요? 클라우드 니어요. 이 패턴은 아까 제가 부르짖었던 그 종목과 비슷해요. 어떤 종목이었죠? 브리지텍이요. 브리지텍. 그렇죠? 네. 차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SP 시스템즈. 히든 로봇 관련주. 자, JCC 메디컬 지난주 편입된 거 컵앤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바이오다임 신규 편입했던 종목 흐름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앵커님? 힌트. 완전 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급하게 급눌. 예, 급하게 누른 거죠. 네. 급눌 패턴 계속 추적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자, 이제 이제 문제 나갑니다. 문제를 네. 아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일지를 맞히는 거예요. 두 문제 나갈 겁니다. 신규 편입하는 종목이에요. 자, 모니터 랩 신규 편입한다고 했죠. 모니터 랩입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립니다. 자,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손 동작을 잘 보세요. 힌트 드렸습니다. 자, 1번. 두 개 드릴 거니까 두 개를 다 적어주세요. 정답 맞히신 분께는 이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종목이 수록된 자료집 드릴 테니까 제 힌트 따라 1번. 자, 1번 뭐다. 2번 뭐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돼요. 1번은 어떤 걸까요? 클라우드 니어, 컵앤들, 매집이 급눌. 자, 1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드립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이에요. 티플렉스 2번 문제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아. 힌트 드릴게요. 앵커님 눈치채셨어요. 자, 힌트 드렸습니다. 자, 티플렉스
티플렉스. 물론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과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1번 클라우드 디어, 2번 컵앤들, 3번 매집, 4번 금눌.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네. 문제는 이겁니다. 1번 문제 1번 모니터 문제. 랩. 자, 손 동작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클라우드 디어, 컵앤들, 매집, 금눌. 자, 네 사지선다기니까. 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티플렉스. 힌트는 이겁니다. 힌트.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라토바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얻어봤습니다. 어떤 유형일까 퀴즈도 내주셨는데요.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와 문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터치 그리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에 정답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 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모니터 랩,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티플렉스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 힌트가요. 패턴 힌트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번 클라우드 디어, 2번 컵핸들, 3번 매집, 그리고 4번 금눌 패턴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정답이 정답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안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535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우리 해설위원님이 선물 주시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또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힌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어떤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종목 이름으로 이제 힌트를 드린 적도 있지만 이제는 종목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네. 종목이 어떤 종목 유형인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종목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 높이 뛸 종목은 셋톱박스. 힌트, 셋톱박스 종목 숫자는 세 글자. 높이 뛸 종목, 셋톱박스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종목 수는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은 이제 창투사, 네, 인베스트가 들어가요. 이름에 인베스트가 들어가는 아주 제재수 깊게 스시에 근거한 그런 종목이고 종목 수는 글자는 8글자입니다. 높이 뜰 종목 3글자, 그다음에 멀리 뜰 종목은 8글자입니다. 인베스트가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요. 세 글자 종목이라고 합니다. 셋톱박스 관련한 회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창투사여서 인베스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8글자라고 하니까 인베스트 앞쪽에 또 4글자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정답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535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앵커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웹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웹툰 섹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이 웹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만화, 웹툰 분야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따끈따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섹터에 들어오는 두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선수,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첫 번째 선수는 이제 미스터 블루인데요. 자, 미스터 블루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어요. 온라인 만화 제작, 그다음 유통, 그다음 만화 출판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원천 IP를 활용해서 자체 제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상승이 더 나타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미스터 블루가 웹툰 관련해서 유일한 상한가죠. 오늘 강한 상한가를 시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따 전략인데 상한가 따라잡기 했을 때 승패를 가늠짓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한가를 달성하고도 그 다음 날 개파락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있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봉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씌워냈어요. 그러면 이제 상한가 씌워난 다음에 일봉 상황에서 어디가 저항일까 먼저 체크를 하죠. 근데 일봉 상황에서 위로 저항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구름선도 다 뚫었고 이평선도 다 뚫었어요. 그 다음에 일봉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앵커님. 일봉 다음에 보는 거요? 네. 주봉.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주봉을 보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면은 느낌이 와야 돼요. 상승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요? 남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클라우드에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대답하셨어요? 시청자님들, 앵커님처럼 대답하셨어요? 대답 못 하셨으면 여러분 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굿 스튜던트예요. 감사합니다. 예, 실력이 일취월장.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말하면 누 누자답. 맞아요. 바로 네. 누자답벗.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자답벗이요. 누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울 자리. 그러니까 이런 상따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클라우드 니어 주봉 저 자리에 걸릴지 안 걸릴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클라우드 니어 패턴이 진짜 왔다 따봉입니다. 진짜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상따 전략이 성공할지 또 실패할지 우리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전략대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DNC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네요. DNC 미디어도 웹툰과 관련된 건데요. 웹소설,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죠. 그리고 한일 합작 콘텐츠 자회사인 스튜디오 붐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그 모멘텀이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제 DNC 미디어가 왜 윗골이 달렸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DNC 미디어가 미스터 블루보다 훨씬 더 재무적으로 좋은데요. 맞죠? 재무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훨씬 좋습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에 거기에서 답이 있어요. 제재수 기기 스시 재무재료 소급 수급 기술적 위치 띠부림 재무재료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다 하더라도 펀더멘털은 제주 그다음에 수 기기는 뭐예요? 펀더멘털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쪽은 기기요? 펀더멘털 이쪽은 펀더멘털과 테크니컬. 그렇죠. 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앵커님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정말 굿 스튜던트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제 방송 계속 시청하시게 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 수 있어요. 펀더멘털과 테크니컬이 같이 있어야 돼요. 펀더멘털이 좋다고 테크니컬이 뒷받침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무기만 갖는 거예요. 자, 테크니컬 위치에서 왜 윗골이 달았는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미스터 블루는 더 상승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상승 가능성 높다. 상한가를 시연했지만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DNC 미디어는 윗골이 달았는지 이걸 이해한다고요. 뭔지 봅시다. 자, 월봉에서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월봉 뭐에 걸렸어요? 딱. 클라우드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걸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테크니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구름층에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밀린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DNC 미디어 정말 펀더멘털은 더 좋은데 왜 못 갔지? 거기에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아셨죠? 이 패턴, 7가지 패턴 너무나도 중요한 패턴입니다. 클라우드 니어 1번, 클라우드 니어 월봉, 그 다음에 컵앤들, 그 다음에 매집, 그 다음에 완전 바닥, 급눌, 삼봉, 이 7가지 패턴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77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7가지 패턴이 나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일목균형표가 뭘까? 후행 지표가 뭘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창 배워가는 중인데 아직 하수인 저를 이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 힌트도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도 노란톡방 안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531 이렇게 4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대한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힌트를 드렸던 두 가지 종목이 공개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두 가지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은 휴맥스 아닐까요?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휴맥스 맞을까요, 해설위원님? 빙고. 네. 인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셋톱박스라는 힌트만 드렸는데 휴맥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요, 네. 주식을 발굴할 때 제재수 깊게 쓰시 재무, 재료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적인 속성이 빨리 파악이 됐으면 재료를 체크해야 되는데 재료를 체크할 때 제가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추적하자고 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종목이 뭐였다고 했죠, 앵커님? 브리지텍이요. 그렇죠, 브리지텍. 네. 브리지텍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췄냐면 어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바나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분을 추가 취득을 했어요. 코센입니다. 브리지텍은 뭐냐면 K뱅크의 지분을 취득했다. 자, 토스의 지분을 갖고 있던 이월드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본업을 하고 있는 그 외에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또 자회사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바로 그런 재료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왜 올랐을까? 이 회사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휴맥스를 말씀드리자면 셋톱박스 회사예요. 셋톱박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왜 휴맥스는 상승하고 지금은 눌리고 있지만 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움직였을까? 그 배경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맥스는 셋톱박스, 게이트웨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장비 개발, 영상 처리 시스템 이 제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이슈를 체크해야 되냐면 바로 자회사 이슈입니다.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 그리고 휴맥스 팍스가 있는데 휴맥스 모빌리티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장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럼 휴맥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게이트웨이, 셋톱박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자회사 이슈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르짖어서 얘기했던 브리지텍이 바로 K뱅크라는 지분, K뱅크, 토스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토스 지분을 갖고 있는 이월드가 급등했던 것처럼 브리지텍이 급등했던 것은 바로 K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물론 재택근무 솔루션도 최근에 그런 이슈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한 재료가 있었단 말이죠. 자, 휴맥스는 휴맥스 모빌리티,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 그리고 자회사 휴맥스 팍스는 지하 주차장 실내 지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회사 이슈가 있구나. 이걸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맥스 차트를 보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재무 재료, 펀더멘털적인 측면이죠. 재무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돼요. 매출은 5천억, 6천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 좋고 재무 좋은데 흐를 보세요. 주가의 흐를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1월 12일자에 12% 급등하고 밀렸죠. 이것이 끼거든요. 끼 부림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눌렀죠. 누른 다음에 오늘 아래 꼬리 달리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맥스는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충분히 높이 뛸 종목으로 제가 안내드리는데 손색이 없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휴맥스는 일봉 상황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봉에서 체크할 것은 뭐냐면 여기 클라우드 니어라는 거 이 자리에 부딪혔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자리였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왜 윗골이 달렸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앵커님도 이제는 충분히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앵커님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고수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초고수는 아니더라도 고수의 반열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 수준이 같이 올라오면 돼요. 계속 여러분과 앵커님과 경쟁을 좀 붙일 겁니다. 계속 경쟁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앵커님이 답이 늦게 나오면 그것을 계속 가르칠 거예요. 답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앵커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나는 왜 못 따라갈까? 여러분들이 자격지심을 갖도록 만들 겁니다. 계속 경쟁에 불을 붙일 겁니다. 앵커님 아시잖아요. 이게 클라우드 니어였기 때문에 저 자리가 매도였다는 거. 그다음에 눌림. 그다음에 보는 것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과 그다음에 그다음 자리 이제 주봉 자리. 이렇게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휴맥스는 긍정적으로 보시라. 눌렸으니까 눌림 다음에 가는 거. 매수가는 3,050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300원, 2차 3,450원. 손절가가 좀 잘못 나왔네요. 그죠? 손절가 좀 낮춰야겠습니다. 2,800원입니다. 2,800원. 손절가는 2,800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휴맥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회사 이슈로 함께 좀 떠오를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멀리 뛸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창투사 인베스트 들어가는 종목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닐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H인베스트 그리고 다올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오, 네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빙고. 오, 네. 에이티넘. 네. 네, 인정합니다. 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물론 인베스트 종목이 많아요. 그런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투자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수익이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재무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재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재료도 너무 좋은 게 투자한 회사들의 그 수익성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멀리 뛸 종목으로 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좋지만 이제 어떤 투자 대상의 영향을 받을까? 바로 반지형 혈압계 개발사인 스카이랩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스카이랩스에 투자한 부분, 이것이 조만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재무저촉, 재료저촉, 수급저촉, 기술적 위치 보세요. 차트를. 어떤 위치인지. 어떻습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위치인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걸까요, 앵커님? 1, 2, 3, 3중? 삼중 바닥. 그렇죠. 네. 3중 바닥이죠. 1, 2, 3. 3중 바닥이에요. 이렇게 재무 좋아, 재료도 좋아, 수급도 좋아.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급물. 그렇죠. 급물 네. 패턴이죠. 급물이잖아요. 급등했다가 확 눌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가. 기가 막히죠? 기술적 위치 좋아. 과거에 끼부림 좋아. 얼마나 좋 제재수 끼끼스시에 부합하는 바로 이 종목. 멀리 뛰는 것에 손색이 없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인베스트 종목 중에서 창투사에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정말 단연코 수급 좋고 기술적 위치 좋은 이 종목을 이 완전 바닥, 3중 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또 눈여겨보면서 공략 안내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 전후한 거. 오늘 딱 3,000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300원, 2차 3,600원, 손절가는 2,800원인데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왜 주가가 눌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눌렸냐면 바로 120주선입니다. 제가 저항자리 말씀드렸죠. 저항이 7자리,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자, 120주선의 중장기 이평선을 부딪히고 눌렸어요. 자, 눌림목에서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눌림목 공략하기 좋은 종목, 에이티넘 인베스트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제재수 기끼스시에 딱 맞는 종목, 펀더멘탈과 테크니컬한 부분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이 종목은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이 종목을 맞추신 분들 지금 오사무 해설위원님께 선물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또 경쟁심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지금 계시는데요. 함께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은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777 입력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셔도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